이송용 들것을 들고 응급실로 소방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숨이 가쁘고 의식이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할아버지는 얼굴과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할머니의 낡은 신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거라. 곧 괜찮아질 거라. 옆에 의사 선생님 있다. 여기 병원이다. 조금만 더 버티거래. 내 목소리가 들리는지 자꾸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삑삑 울려 퍼지는 기계음 소리와 함께 긴장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부처님, 하느님, 누구든지 좋으니까 제발 제 집 사람 좀 살려주소. 내가 대신 아파도 됩니다.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응급실의 문은 하루에도 수없이 열리고 닫힙니다. 제가 며칠 전 직접 응급실에서 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왼쪽으로 균형이 기울어지고 가제걸음으로 옆으로 걸어가더라고요. 혹시 뇌졸중이 아닐까 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제 눈앞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아픔을 어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숨겨진 속내를 볼 수 있는 응급실에서 머문 5시간을 오늘은 제가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응급실은 삶의 가장 극단적인 무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평범한 축복인지를 이곳에서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밥 먹고 걸어 다니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소중함은 병상 위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건강이 무너지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식을 잃고 119에 실려온 70대 할머니가 의식을 찾은 것은 응급실에 들어온 지 3시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저귀를 갈아주시며 아무 걱정 말거래. 이렇게라도 좋으니까 내하고 같이 살면 된다. 알았지? 왜 이렇게 대도로 참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도 안 하시고 이러다가 엄마가 잘못되면 아버지가 책임질 거예요? 힘겹게 눈을 뜬 할머니가 시끄럽다 마. 너거는 너거대로 잘 살면 된다. 너거는 너거대로 살라는 말은 부모의 삶은 부모가 책임지고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삶을 지켜가라는 일종의 체념 섞인 사랑의 말일까요? 글쎄요. 뇌 MRI를 찍기 위해 남편을 두고 침대에 실려 이동을 했습니다. 천정에 매달린 형광등 불빛조차 나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뇌졸중은 심장, 수면 무호흡증, 치주염 등 숨은 위험 요소가 많다는데 혹시 나에게 이런 숨은 위험 요소가 있어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내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으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했으면 나란 존재 자체가 없었던 사람으로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생각을 했죠. 정신을 차린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넓은 바다에 방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나 혼자면 되니까 서로 다투거나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내 욕심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책임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 잃어버리는 것 중 첫 번째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도 명예도 관계도 다 뒤로 미뤄집니다. 결국 남는 건 아픔과 후회뿐이죠. 돈 중요하죠. 때론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죠.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식 없는 70대 오빠의 손을 잡고 60대 여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제발 눈 떠봐요. 오빠는 저렇게 좋은 집을 지어놓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잖아요. 오빠, 병원비 걱정 마세요. 우리 형제 5명이 다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빠, 울진의 집 말이에요. 둘째 오빠가 욕심을 많이 내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은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집을 팔라고 하면 팔겠지만 둘째 오빠를 제외한 사람들은 그냥 오빠 집을 형제들 앞으로
오빠만 허락해주면 공동으로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오빠가 몸이 좋아지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 옆에 작은 아파트를 사달라고 하면 사줄 것이고, 세를 얻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요. 오빠, 내 말 들려요? 들리면 손가락이라도 움직여 봐요. 잠시 후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자 어려진이 말합니다. 반응 있습니다. 반응 있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에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빠, 정신 차려요. 고마워요, 오빠. 할아버지 병명은 간암이었고 간성혼수와 복수로 응급실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가장 큰 힘이기도 하고 가장 계산적이고 무서운 존재이기도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건 단지 내 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사가 보호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많이 위중합니다. 지금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는 손을 떨며 속삭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나요? 오빠, 지금은 안 돼요. 울진에 1년 전에 멋지게 지은 집은 어떻게 정리하고 가셔야죠. 공평하게 정리해 주고 가셔야죠. 오빠, 정신 차려요. 머리 사진에 이상이 없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고 들어오니까 옆에 침대에 새로 들어온 50대 후반 정도 여성분이 침대 위에서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돈 벌려고 건강을 팔았는데 이제 돈 다 쓰고도 건강을 못 사네요.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소변줄이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면 소변줄은 응급실에 들어오기 전에 연결했는 듯 소변이 2분의 1 이상 찼더라고요. 소변줄 연결을 보고 깜짝 놀라긴 했지만 울지는 않았거든요. 여자 환자의 이불 위에는 책 한 권이 올려져 있고 휴대폰 충전 연결선은 벌써 벽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호자들이 앉는 의자 위에는 여자가 들고 온 큰 소지품 가방이 지퍼가 열린 채 수건, 칫솔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표정 없이 침대에 기대어 또 다른 책을 읽고 있는 여자의 모습에 난 울고 말았습니다. 저 여자분은 왜 혼자 왔을까? 얼굴은 왜 저렇게 잿빛으로 변해 있을까?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 자신의 상태를 오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 돈 벌려고 건강을 팔았다는 말에서 이미 본인은 자기 삶을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 사람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견디고 있는 걸까? 그럼에도 저렇게 오연하게 책을 읽는 건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아닐까? 나라도 옆에 앉아 손 한번 잡아주고 싶다. 자꾸 눈길이 가고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쪽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만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미래의 내 모습인 것 같아서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그 평온은 고통을 삼키고 난 뒤의 고요로 보였죠. 그래서 더 슬펐고 그 어연함이 오히려 눈물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머문 응급실은 대학병원 응급실이라 외상 환자는 따로 분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피나고 터지고 하는 외상 환자들은 아니었지만 사경을 헤매는 응급실 5시간은 3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건강은 미루는 게 아니다. 내일 챙기자. 다음 달에 운동하자. 다 핑계일 뿐입니다. 지금 바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자. 응급실에선 늘 같은 후회가 반복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걸, 고맙다고 말할 걸.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세 번째, 마음을 가볍게 살아야 한다. 많은 병이 스트레스에서 시작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이제는 내려놓고 웃고 쉬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싱겁게 먹기, 기름진 음식 줄이기, 술, 담배 멀리하기,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과 취미를 곁에 두기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를 응급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인생고개 여러분, 응급실은 제게 또 하나의 교과서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한다. 건강은 지금 지켜야 한다.
가족은 지금 사랑해야 한다. 혹시 오늘 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이렇게 나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 손길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생고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